저는 일본부 사팀 정현아라고 하고요. 오늘은 네트워크 배너 광고 종류랑 장점에 대해서 기초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특장점 그리고 매체 유형이랑 활용 팁을 매우 간략하게 넣어봤습니다. 우선 네트워크 광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개념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웹사이트나 앱 같이 좀 언론사나 이런 매체사가 그 제휴하고 있는 매체의 네트워크 형태로 이제 노출된다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 광고라고 하고 배너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양쪽에 그 박스 처리한 배너들 많이 보셨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각 매체사별로 제휴하고 있는 지면에 저희가 접속했을 때 그쪽에서 이제 쏘는 타겟에 맞으면은 이런 식으로 배너가 보여요. 각각 그 지면은 보통 고정이고 타겟에 따라서 배너가 바뀌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특장점을 한번 알아보면 우선은 트래픽이 굉장히 많고 CPC가 낮고 타겟팅에 좀 장점이 있는데 먼저 트래픽은 제휴 지면 자체가 뭐 메타나 GFA나 이런 그 주요 매체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정말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휴 지면이 많다 보니까 노출에 좀 우위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 CPC가 낮은 것도 사실 노출량이 정말 많다 보니까 노출 대비 클릭량도 좀 높은 편이라서 CPC 자체는 매우 낮게 형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매체사별로 이제 메타픽셀은 다 알고 계시죠? 저희가 그 광고를 쏠 때 유저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그 행동을 했는지를 파악하게 하는 게 보통 픽셀이라고 하잖아요. 그 픽셀을 각각 가지고 있어서 그 매체사마다 좀 타겟팅 기법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심사 타겟팅이나 뭐 리타겟팅에 좀 강점이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파워링크에서 수분크림이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이제 1위 기준, 모바일 1위 기준 입찰가가 어제 기준으로 5,300원 정도였거든요. 이거는 제가 운영했던 스킨케어 브랜드 데이터인데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운영을 했었고 460만 원 정도 썼을 때 평균 CPC가 24원 정도로 되게 낮아요. 노출 수도 많고 클릭 수도 많아서 CTR이나 뭐 CPC가 되게 좀 우수하게 나온 편이었고 보통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논타겟으로 진행했을 때 노출량이 보통 50만에서 8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교하면은 노출수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아실 수 있고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메타는 타겟을 걸고 안 걸고랑 뭐 인스타그램만 노출하냐 페이스북에 또 노출하냐에 따라서 좀 노출량이 확확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게 절대 지표라고 보시면 안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특장점을 좀 요약하자면 낮은 CPC랑 높은 노출량으로 홈페이지 유입량 확보, 거기에 뭐 인지도 제고에 좀 용이하고 단기간에 많은 노출과 좀 트래픽을 쌓아야 되는 캠페인들에 좀 적합합니다. 그리고 매체사별로 고유한 타겟팅 기법이 있어서 좀 적정 모수를 확보 가능하다. 각각 이제 뭐 관심사 아니면은 홈페이지 방문자, 경쟁사 광고 반응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가장 어필이 되는 게 사실 경쟁사 광고 반응자 타겟을 저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매체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들은 가지고 있어서 영업이나 뭐 어필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거고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네트워크 광고를 진행할 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좀 강점이 타겟팅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극대화하려면 자사몰이 필수예요. 왜냐하면 구매 목적의 캠페인을 진행하려면 구매나 장바구니, 뭐 결제 시작 이런 액션들을 찍혀야 되는데 픽셀이 없으면은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뭐 180일 이내에 구매가 몇 건이 발생이 됐고 뭐 장바구니 액션이 몇 개가 발생이 됐고 이런 전략을 쓸 수가 없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광고주분들을 많이 응대를 하실 텐데 스마트 스토어 광고주한테는 구매 목적에 좀 캠페인을 제안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형을 좀 알아볼 건데 네트워크 광고 하면은 크게 디스플레이 광고 그리고 아이커버, 온사이트 마케팅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광고가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그런 흔한 배너고요. 그리고 아이커버는 이제 혹시 뭐
뉴스나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특정 웹사이트가 갑자기 열렸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게 아이커버인데 이제 저희 그 제휴 지면에 유입이 되면은 광고 배너가 아니라 랜딩 페이지 자체가 팝업으로 띄워지는 거. 그게 아이커버입니다. 그리고 온사이트 마케팅이 자사 그 홈페이지 내에 이제 스크립트를 심게 되면 홈페이지 단에서 패널로 뜨는 기능이에요. 뭐 구매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팝업 형태로 띄워주는 창이고 스마트 스토어는 스크립트 설치가 불가능하니까 패널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예시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디스플레이 광고는 이렇고 이게 아이커버인데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 아이커버가 어떤 매체사의 광고인지 아시나요? 지금 저 URL에 정답이 있어요. 레인보우. 저기 레인보우가 이제 ADN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팝업이 뜨면은 저 URL을 한번 보시면 어떤 매체에서 띄운 광고인지를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온사이트 마케팅이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탈을 하려고 하면은 그 이탈하기 전에 추천 상품들을 띄워주는 패널이 클로징 패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뭐 구매 뭐 약간 서핑을 하고 있을 때 상품 패널을 띄워주는 패널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광고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관리하시기 용이한 매체들만 뽑아왔는데 보통은 이제 구글을 많이 진행하시고 모비온이나 ADN 이렇게 많이 진행하게 되세요. 근데 그 앞서 유형별로 지원하는 매체가 좀 달라요. 구글은 아이커버랑 온사이트 마케팅은 따로 지원하고 있지 않고 모비온이나 ADN은 이제 이 두 개가 주력 매체예요. 그거를 봐주시면 되고 사실 뭐 구글은 저희가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 너무 대형 매체이다 보니까 광고주들도 다 구글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일단 디스플레이 광고의 그 관점에서 보면 매체 장점은 규모가 일단은 엄청 크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지메일 같은 좀 프리미엄 지면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겟 신뢰도나 뭐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 편이고 그리고 구글은 다들 뭐 디스플레이 광고뿐만 아니라 많은 뭐 유튜브나 키워드 광고나 이런 거 많이 진행해 보셨겠지만 타겟팅 기법이 사실 정말 많아요. 지금 아래에 기재해둔 거 외에도 많은 조합을 하실 수 있고 뭐 데모뿐만 아니라 많은 걸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좀 흔하게 쓰는 게 이제 키워드 타겟팅, 뭐 콘텐츠, 게재 위치 그리고 잠재 고객 세그먼트는 저희가 밑에 기재해놨던 뭐 경쟁사 URL이나 유튜브 채널이나 뭐 경쟁사 앱을 저희가 타겟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나만의 맞춤 세그먼트를 만드는 게 잠재 고객 세그먼트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속눈썹 영양제를 판매하는 업체인데 경쟁사 중에 엄청 거대한 속눈썹 영양제를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브랜드의 유튜브가 굉장히 크다, 구독자가 많다 하면 이제 저희가 광고 세팅할 때 그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들을 타겟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타겟팅 기법은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모비오는 사실 저희가 아마 회사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국내 매체사라서 이슈가 터졌을 때 좀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게 대행사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노출 지면이 많고 요즘에는 사실 모비온이 내부 분석 툴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서 자사몰이 있는 분들은 뭐 구매 데이터들을 좀 분석을 해주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을 가지고 계신 광고주분들한테는 제안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경쟁사 모수를 타겟팅할 수 있다가 초반 모비온의 강점이었거든요. 경쟁사 키워드를 쭉 뽑아서 이제 그 키워드를 검색한 유저들을 타겟팅할 수도 있고 사실 모비온에서 쓸 수 있는 타겟팅 기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좀 강점이 되는 거는 이제 제휴 플랫폼의 모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게 지금은 아마 그 뷰티 쪽으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올리브영 같은 그런 모수 그 플랫폼 이용 유저들을 좀 발라내서 마이 데이터로 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스마트 스토어 광고주를 운영했을 때 모비오는 리타겟팅을 진행을 했었어요.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좀 예상이 가시나요? 모비온 리타겟팅은 사실
그 스마트 스토어 메인으로 들어온 그 광고주를 리타겟하기는 어렵고 저희 공지사항에 이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픽셀을 심어가지고 공지사항으로 랜딩을 썼을 때 거기에 쌓인 모수들을 리타겟 가능하게끔 그렇게라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거 외에도 최근에는 모비온에서 이제 모비온 자체 데이터로 쿠키 활용한 리타겟팅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지금 자사몰이 없고 스마트 스토어가 있거나 뭐 외부 제휴몰로 쏘는 광고주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좀 리타겟팅이나 뭐 관심사 타겟팅을 좀 활용하고 싶은데 제약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모비온에 직접 또 키워드를 타겟팅을 좀 짜달라라고 하면은 짜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또 가장 많이 진행했던 게 이제 ADN 광고입니다. 근데 이거는 모비온이나 ADN이나 사실 저는 비슷하게 느끼긴 한데 노출 지면도 많고 이쪽도 대응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광고를 진행하기를 원한다 하시면은 최근에는 이제 진짜 하루 만에 광고 진행 가능한 캠페인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타겟팅 기법은 웬만하면 비슷비슷한 편인데 어느 정도까지 정교하냐 요거는 집행해보시면서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간략한 활용 팁인데 이제 제가 예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상황인데 만약에 A 브랜드의 상황이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가지고 있고 식품 판매하는 업종이고 목표는 스토어 방문자 수를 증대하고 싶어요. 그리고 스토어 방문자 기반 리타겟을 희망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매체를 제안 드리실 건가요? 이거는 이유가 있는 게 스토어 방문자 리타겟을 희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매체가 제안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A 상황에서는 스마트 스토어이다 보니까 뭐 구글이나 ADN 같은 경우에는 구매 리타겟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문자 리타겟은 모비온은 진행이 가능하니까 브랜드 A 상황에서는 모비온을 제안해 보실 수 있고 또 B의 경우에는 자사몰을 가지고 있고 교육 업종이라서 수강 문의 수 증대를 희망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경쟁사 타겟팅을 희망한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매체를 제안해 보시겠어요? 그쵸, 구글이에요. 그 브랜드 B에서 제가 앞에서는 빼먹었는데 신규 강의 수강 문의 수 증대가 목적이라고 했을 때 유튜브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게 저희가 유튜브 채널 구독자라고 하면은 이미 저희의 기존 고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강의가 나왔으니 한번 수강해보자, 해봐라 라면서 기존 고객을 타겟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경쟁사 URL을 저희가 직접 맞춤 세그먼트로 넣을 수도 있고 뭐 유튜브 채널을 타겟팅할 수도 있다 보니까 경쟁사 타겟팅에는 구글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사몰을 가지고 있고 패션 업종이고 구매 수를 증대하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이탈을 개선하고 싶다. 그리고 상품 수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은 어떤 매체를 제안하고 싶으세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모든 매체들이 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탈 방지를 좀 꼭 집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온사이트 마케팅을 강하게 어필해서 모비온이나 뭐 ADN을 진행해보자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 그 인사이트 마케팅은 상품 수가 많아야 조금 좋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그 띄워지는 상품이 좀 롤링이 되기도 해야 되고 너무 작으면 노출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다수의 상품이 있는 경우에 좋고 근데 뭐 구매 수를 증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사몰도 있고 하니까 각각의 매체들이 나쁘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안하기에 좀 적합한 브랜드 상황을 보면 신제품을 출시해서 이제 유입을 좀 많이 빠르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네트워크 광고들을 제안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중형 브랜드, 중소형 브랜드에서 모비온을 하고 안 하고 자사몰 유입량이 차이가 꽤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장기적으로 이제 홈페이지 유입 모수를 좀 확보해야 되는 브랜드면은 네트워크 광고는 꼭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진행해봤는데 신규 매체나 신규 지면에 노출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제안해 보실 수 있고 또 지금 저희가 리타겟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스마트 스토어이거나 아니면
제휴물, 뭐 올리브영 랜딩이라든지 지마켓이라든지 이런 랜딩일 때 플랫폼 모수를 활용하고 싶다, 리타겟 하고 싶다 하면은 매체사, 적합한 매체사를 선택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제안을 해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정말 쉬운 퀴즈를 준비했는데 유저가 매체사 제휴 지면을 유입했을 때 광고 랜딩 페이지를 팝업 형태로 노출하는 광고의 유형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팝업 형태로 노출되는 광고의 유형, 아이커버?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